지난번에 이미 가정의학에 대해 잘 들었고 마지막에 너무 궁금한데 무슨 드라마 다음 주에 다시 이런 식으로 끊겼어요. 종합검사. 질문을 다시 한번 해주시죠. 뭐가 궁금했죠? 미국에서도 한국처럼 종합검사를 할 수 있는지. 미국에서는 종합검사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 종합검사를 저 같은 경우에는 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심지어 하지 말라. 네. 왜요? 왜죠? 자, 일단 한국 분들 여기 보시면 우리 동포들 한국에 갔다 오면은 그 종합검사라고 한국에 가가지고 책을 만들어 가지고 오시거든요. 맞아요. 네. 그게 이제 근데 종합검사라는 걸 갖다 보면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뭔가를 찍고 피검사도 수도 없이 많은 여러 가지 종류들을 갖다 그렇죠. 여기 찌르고 저기 찌르고 이거 재고 저거 재고. 네, 이걸 다 해가지고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쓰는데, 근데 미국에서는 이제 그런 그 종합검사라고 하는 개념은 없고 오히려 이제 조기검사라고 하는 조기 개념이죠. 검사. 조기 검사는 스크리닝 테스트라고 하고, 네. 이제 영어로 치면은 뭐 그 종합검사 컴프레hensive 테스트라고 이라고 볼 수 있는데, 컴프레hensive 테스트는 일단 보험에서 커버를 하지도 않고 권하지도 않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런 거 있어요. 사람이 이제 그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우리가 피부에 점 나듯이 사람의 장기에도 이 물혹 같은 것도 생기고, 일단은 그렇게 암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이상한 것들, 사람의 이제 생멸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은 장애를 일으키는 그런 것이 아닌데도 생기는 것들이 장기에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CT 촬영이나 MRI를 갖다 전신을 찍어가지고 발견됐을 때,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가서 특별히 간이나 콩팥에 물혹이 생겨 있다고 하면은 이제 의료 지식이 없는 일반 환자들은 그런 게 생겼다 하면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초조하고 불안해요. 그렇죠. 깜짝 놀라죠.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게 혹시 암으로 갈 수 없을까 해가지고 이제 초조불안증을 가지고 와서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그걸 갖다 하는데,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알라고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자기 생명에 지장을 주지도 않고, 그 다음에 자기의 장애를 일으키는, 생활에 장애를 일으키지도 않는 것들을 갖다 굳이 알아가지고 나의 정신건강을 해칠 수가 없고. 자, 두 번째로는 그리고 이제 MRI를 갖다 찍었는데 MRI 췌장에 뭐가 보인다 했을 때, 뭐가 보이면은 그래서 또 알아봐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알아보는 게, 사람 몸이 자동차면 확 열어가지고 다 알아보고 문을 딱 닫으면 되는데, 사람 몸이란 그렇게 되잖아요. 한번 열고 나서 그걸 닫게 되면 이제 수술증이라든지 정신적으로 이제 그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하긴 힘든데,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은 췌장 같은 경우는 확실한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증상이 없는 환자들을 찍어가지고 관에 무슨 뭐가 보인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증상이 예를 들면 자연 치료된다든지 아니면 조금은 흔한 지나가는 걸 수 있는데 병원에 갔어. 그런데 어떤 일부 병원에서는 그거를 키워가지고 그거를 굳이 시술을 한다거나. 그렇죠. 이런 경우들이. 그래서 이 소위 종합검사의 하나의 폐해 중에 하나가 과잉진료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놔둬도 되는 것들,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인간의 수명을 줄이지 않는 것들을 굳이 이제 의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환자는 이제 초조불안증에 의해서 결국에서 나중에 해가지고 무슨 시술을 받는다든지 그거에 대한 치료를 갖다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가게 되잖아요. 이게 그런 거 같아. 왜 그런 말 있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보다 그렇지. 사람이 검사를 하면은 어딘가는 뭐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이제 암이나 그런 것들이 아닌 물혹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몸 안에서 생기게 나름이에요. 간이나 콩팥에.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발견하면은 마음 약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고민하게 되고 정신적으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종합검사는 그걸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삶에 도움이 안 되는 인포메이션들을 우리가 받았을 때 TMI. 그 사람들이 이제 환자마다 그게 틀린데 가지고 올 수 있는 정신적인 스트레스하고, 그 다음에 또 안다고 하더라도
치료가 가능하지 않은 그런 암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 우리가 증상이 없는 사람들을 굳이 미리 알려줘가지고 그 대책이 없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거는 그 무책임한 거라고 생각돼요. 왜 그러냐면은 결국에서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조직 검사에 대한 조직 검사는 다 수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래서 이런 종합 검사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 피 검사도 마찬가지죠. 종합 검사는 보면 피 검사도 별별 여러 가지 피 검사들을 하는데 근데 항상 모든 테스트나 그 피 검사에는 오진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 검사로 혹시 암이 발견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피 검사들을 많이 하시고 투머 마커라고 하는 것들을 하는데 이 투머 마커들 그러니까 암이 있을 때 올라가는 수치들 그 투머 마커들의 오진율은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반적으로 그걸 갖다가 그 암을 갖다가 발견하기 위해서 그런 피 검사를 쓰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많고 이미 이제 암이 진단이 되는 사람들이 재발하는지 여부를 갖다 따를 때는 의미가 있는 그런 피 검사들인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한테 그걸 했다가 그게 조금 올라갔다든지 뭐가 그 있게 되면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는 걸 갖다가 판명하기 위해서 재검사들하든지 더 복잡한 테스트들을 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고 그 과정 중에서 그 사람은 이제 스트레스가 엄청 많고 결국에서는 그걸 피검사 정도에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몸을 열고 조직검사까지 하게 되는 경우까지 가는 경우를 제가 봤어요. 그리고 나중에 조직검사 결과는 암이 아닙니다 라고 했는데 사서 걱정했네. 그럼 그 사람은 좋아해야 될까요 그때? 그분이 이제 요새는 뭐 수술 기술이 좋아서 대부분이 구멍을 뚫고 하는 복강경 수술이라고 하는 거나 그런 걸 하면 대체적으로 후유증이 없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 개복수를 한다든지 흉부를 연다든지 그렇게 됐을 때 그 사람은 굉장히 이제 인생이 참 힘들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종합검사라는 걸 갖다가 권하지도 않고 그건 비윤리적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대신에 이제 조기검사가 있죠. 조기검사는 뭐냐면은 그 검사 자체가 힘들지가 않고 검사 이후에 그 치료 방법이 확실히 있는 것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연령, 어떤 성별, 인종적인 백그라운드, 국적별로 이걸 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은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 자궁암, 그 다음에 이건 남녀를 떠나서 폐암, 그 다음에 위암, 대장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사 자체가 이제 쉽고 치료 방법이 확실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라고 하죠. 보통 이제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 40대 이후에 이제 시작하는데 주로 이제 50대는 매해마다 이제 하시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궁암 같은 경우에도 이제 1년에 한 번씩 자궁암 검사들을 하시라고 하고 이런 것들은 내가 미리 알게 되면 치료 방법도 확실하죠. 그리고 이제 폐암 같은 경우에는 담배를 1년에 한 갑씩 30년 이상 피신 분들로 50세가 넘은 사람 그런 분들은 검진을 하셔야지. 네, 그 폐암의 위험도가 높고 예전에는 폐암에 대한 조기 검사가 없었어요. 왜냐면 치료 방법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건 알 수가 있었거든. CT 촬영이나 엑스레이 상이 이제 폐암의 초기에 발견하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할 수는 있었지만 확실한 치료 방법이 없을 경우에는 검사를 갖다 증상이 없는 사람한테는 미국에서는 그걸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조기 검사는 뭐냐? 확실한 치료 방법이 있는 암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자라는 거고 대책이 없는데 검사를 해놓으면은 뭐냐? 스트레스만 준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환자분들 하시는데 췌장암은 모르면 1년 살고 알면 6개월 산다. 근데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왜 그렇게 되냐면 췌장이라는 자리가 이 인슐린을 비롯한 여러 호르몬을 분비하는 거기 때문에 이 췌장 자체가 굉장히 혈관 조직이 얼기설기 있거든요. 그래서 암이 생기면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제 퍼지게 돼요. 혈관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 조기 검사에서는 보통 이제 피 검사가 주로 되는 건가요?
조기 검사는 그렇죠. 이제 조기 검사는 피 검사를 포함한 암 검사들, 이제 피 검사에서 이제 콜레스테롤 검사라든지 이제 당뇨 검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하라는 것도 있고, 이제 조기 검사하면은 이제 주로 이제 암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아까 말했던 그 대장암,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그 조기 검사는 아니지만 한국 사람들이 이제 민족적 특성상 많이 걸리는 게 위암이거든요. 맵고 짠 거 많이 먹어서 그런 아니 건가요? 맵고 짠 거 많이 그래요? 하고는 근데 이제 그 위암의 원인으로는 그 여러 가지 근데 헬리코박테리아라는 균도 있고, 그다음에 젓갈 종류, 뭐 그 맵고 짠 게 젓갈이 이제 사긴 음식들. 젓갈이 좋은 음식이 아니었어요? 나 자, 엄청 많이 먹어.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그 질산나트륨 계통의 그런 그 사기는 과정 중에서 발암물질들 전혀 몰랐는데. 삭힌 음식을 되게 권하지 않는 건가요? 그 위암하고 관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미국에서도 예전에 냉장고가 없었을 때는 그 사람들이 많이 그 사겨서 먹었잖아요. 오래 먹기 오래 위해서 먹어서. 여러 가지 방식들을 개발을 그렇죠. 했죠. 그 네. 소세지 같은 것도 아주 짜게 그렇죠. 만들어가지고. 네. 아 맞아요. 저 그거 봤어요. 그 암을 가장 유발하는 음식이 술보다도 가공된 소세지. 그렇죠. 네, 이길이었죠. 제일 그렇죠. 안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가공육의 문제가 그 발암물질이 많이 돼요. 핫도 핫도그. 맛있어. 내가 다 먹는 건데. 그런 생각하면 부대찌개가 참 한국이네. 좀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거든요. 거시기 하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포차 이런 데 가서 네. 뭐 겨울에 먹을 때 부대찌개 꼭 시키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암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또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하게 되는데, 암이라는 건 우리가 많은 분이 이제 이미 알고 있겠지만 우리 같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젊고 적지. 그다음에 건강. 묶어서 말씀해 아, 주시면 그래서 좀 묶어야 자연스럽게 돼. 제가 이거 그냥 넘어가지 않고 딱 짚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묶어서 병철이 병철 해주니까. 네. 그래 지금 나는 마음은 20대거든 항상. 저 마음은 10대입니다. 몸도 20대 유지하는. 몸은 40대. 아까 전에 저희가 입구 들어오면서 병철이 형 먼저 들어가는 걸 봤거든요. 근데 뒷모습만 봤을 때는 진짜로 그 찐이에요. 정말 그렇게 아, 말했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20대인 줄 알고. 옷 아, 하는 근데- 데랑 다 근데 나는 아침 저녁 플랭크 10분씩 하고 10분? 단전을 키워야 3분. 아까 말 플랭크가 이거는 뭐 다른 얘기지만 플랭크가 굉장히 좋은 운동이고, 로잉머신 300개씩 아침 저녁. 저 그- 어제 밤만 해도 술 먹고 가공육품으로 볶음밥을 그래. 먹었거든요. 오늘 가서 플랭크 5분, 로잉머신 300개 하세요. 플랭크는 정말 좋은 운동이고, 그 이제 암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이제 이쪽 그 암이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도, 없다고 하는 사람도 하루에 우리 몸에서 한 1000개 내지 2000개의 암세포들이 계속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암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이제 이런 거죠. 그 수면 아래 암이 있는 거고, 우리의 면역 시스템들이 암세포라는 게 자기 몸이 암세포로 바뀌는 거잖아.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특별히 우리 면역 체계 중에 많이들 사람들 알고 계시던데 이제 NK 세포라고 하죠. 그게 이제 백혈구의 일종인데 그런 것들이 가가지고 콕콕 찍어가지고 암세포를 죽이죠. 그래서 그 암세포가 커지지 않도록, 지난번에 말했던 그 사람의 항상성, 우리 그 DO에서 오스티오패티에서는 그 유지하려고 하는 것들하고 관계 있는 거거든요. 항상 그 밸런스가 깨질 때 암은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몸 안에 암세포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원인들 보면 그런 이제 우리 식습관들, 그다음에 피부암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 그래서 저 여기 발랐잖아요. 네. 저 원래 그런 게 있잖아요. 남자들 어렸을 때는 잘 몰라가지고 로션도 안 바르고 그러니까. 얼굴 다 터서 다니고 햇볕 놔도 무슨 선크림이야. 여기 그렇지, 당사 그렇지. 여기 계신데. 하지 말라는 건 다 보이네. 그러니까. 자외선 차단고 이제 피부암의 그 직접적인 원인이 자외선이니까. 우리 이제 바르기 시작했잖아. 그리고 이제 그 방사선이죠, 방사선. 방사선. 우리 맨날 후쿠시마 문제, 그 원전의 문제 얘기, 네네. 이 방사 물질들이 우리한테 들어오게 되면은 그 암세포들이 이제 더 많아지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방사선을 접할 경우가 많은가요?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뉴저지 일부 지역과 펜실베니아 쪽은 그 집 살 때 그 레이돈이라고 하죠. 레이돈 착각을 갖다 꼭 하나. 레이돈은 그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나왔어요. 레이돈이라는 게 뭐냐면 그 우라늄층에서
우라늄이 반감되면서 브레이크다운 되면서 웨이런으로 바뀌는데 그 과정 중에서 이제 그 방사물질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웨이런 측정을 갖다 꼭 하라고 하고 남자나 여자 공이하는 조기 검사 먼저 이제 암에 관해서만 암에 대한 조기 검사는 그 보통 그 45세가 되면은 대장암에 대한 검사를 대장암 하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보통 40대에 들어서 이제 공식적인 미국의 이제 그 조기 검사는 아니지만 이제 한국의 조기 검사 중에 하나가 이제 위암 검사인데 한국 사람들이 위암이 많기 때문에 보통 이제 집안력이 없는 사람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보통 40 이후에 이제 위내시경을 갖다가 증상이 없더라도 한 번씩 해보시라고 하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했듯이 그 폐암 검사는 담배를 한 갑씩 30년 이상 피신 분들. 그래서 위암, 대장암, 폐암 검사. 그다음에 많이들 물어보는 게 이제 그 전립선암 검사. 전립선. 그 조기 검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예전엔 조기 검사에 들어갔는데 지금은 조기 검사로 그 증상이 없는 사람들, 집안 내력이 없는 사람들은 하지 말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 이유는 뭐냐? 전립선암은 굉장히 천천히 자랍니다. 그리고 그 연구 결과에 하면 전립선암이 있는 사람 중에 그 치료를 받은 그룹하고 치료 받지 않은 그룹 공이 15년 이상 살 확률이 97%. 그리고 전립선이 흔하게 걸리는 사람들은 보통 연세가 65세 넘어서 그 전립선암 같은 경우는 70살 넘은 사람들한테는 전립선 검사를 하지 말라.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그 전립선 치료가 사람의 생명을 느리지도 못하고 오히려 삶의 질은 떨어지죠. 전립선 치료라는 게 기본적으로 전립선암은 호르몬 계통의 암들이 많아가지고 남성 호르몬을 말려야 되거든요. 남자가 남성 호르몬이 없을 때 얼마나 힘들어. 그건 또 못 참지. 우울증, 발기부전, 골다공증 이런 것들이 같이 오게 되면 삶이 팍팍해지죠. 그렇죠. 남성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전립선 같은 경우에는 그 뭐 보통 이제 집안 내력으로 아버지나 형제나 삼촌이 50대에 이제 전립선암이 생겼던 사람들 50대에 걸리면은 그래도 치료하는 쪽이 낫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집안 내력이 있거나 이제 그런 물론 이제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검사를 갖다 해주죠.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조기 검사는 집안 내력도 없고 증상도 없는 사람들을 갖다 일반인 기준으로 그렇죠. 얘기를 하는 거고 항상 그 집안 내력이 있거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이 조기 검사가 아니죠. 그건 이제 뭔가를 갖다 알아봐야죠. 그 원인을 갖다 알아보기 위한 검사들을 하는 거는 표적 검사식으로 해야겠네. 그렇죠. 예, 조기 검사하고는 틀린 거고. 그리고 이제 많이들 또 이제 여성들에게 아까 말했던 유방암과 그다음에 자궁암 이제 들어가죠. 자궁암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그 많이 40대에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1년에 한 번씩 그 산부인과 진료를 갖다 할 때 이제 자궁암 검사를 갖다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40대부터 이제 자기 그 유방암 조기 진단을 갖다 시작하고 특별히 50대가 넘어가면 유방암 발병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매해마다 이제 그 메모그램이 나오죠. 유방암을 갖다 해보라고 하죠. 일단 종합 검사는 생각해 보니까 한 큐에 모든 걸 다 알아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어. 하지만 조기 검사는 지금 어떨 때에 적절한 때에 뭐를 검사하는 게 좋다 이런 거를 들었으니까 요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중에 저는 대장암에 대해서도 또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대장암 검사, 뭐 대장 내시경 이런 거 굉장히 힘들다고 들어서 겁도 조금 나거든요. 일단 대장암 검사는 또 저도 한번 해봤는데 준비 과정이 좀 힘든데 다른 방법을 내가 다 알려줄게요. 좋아요. 그러면은 요거는 바로 다음 편에서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진짜 우리끼리 인사할까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